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입니다. 교수 활동과 함께 환경교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문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환경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올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또 제약 조건도 좋지 않아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년에도 쉽게 진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와 같은 분위기 또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도 지금 기본 방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방역 방침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권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환경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동안 저희가 환경교육 지원 사업들의 대부분은 이 양적인 성과에 좀 치중했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양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상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유아나 또 고령자들과 같은 이제 취약 대상자들에게는 비대면이든 또는 대면이든 활동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대상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위즈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환경교육 단체 분들도 대응을 위한 준비, 아마 올해 내내 고민도 하셨었고 또 대응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견학이나 탐방이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랜선 견학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TV에서도 트로트 랜선 경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랜선 탐방 콘텐츠 제작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탐방이나 견학이 없는 경우의 프로그램들은 경기도의 군포시에 보면 관정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 보니까, 자원순환 교육을 한 후에 힙합 랩 음악을 작곡해서 온라인 음원을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또 우리의 재미있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랜선이니 또는 음원이니 온라인이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 준비하실 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획령이나 또는 장비들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또는 다양한 미디어나 매체들에 의해서 생산된 크고 또 짧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서치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광역권역의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아마 영상 촬영이나 또 영상 촬영과 관련된 그런 강좌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미디어 센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미디어 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우리
그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대면과 비대면의 이런 조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대면 운영과 관련된 역량과 노하우는 앞으로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꾸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이 피교육생들이 집중해서 과연 듣고 있는지 또 호응하고 있는지를 이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영상 또는 뭐 나름대로의 매체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 중에 저는 미리 키트를 좀 준비하는 거죠.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요즘 요리로 랜선에서 뭔가 요리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 뭐 거리도 뛰어넘어서 지금 함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1인이 또는 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트를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미리 우리 교육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키트를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집중도, 참여도도 높아지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만족감, 또 자부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학습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 이 온라인 교육 상에서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교육 방식들 중에 하나가 브랜디드 러닝, 그러니까 좀 섞는 거죠. 즉 예전에는 미리 공부를 하고 모여서 집에 가서 숙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숙제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그 숙제한 것들의 어려움이나 또는 서로 하면서 감동받았던 거 또는 배울 점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또 하고 또는 플립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교육 방식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참여자들이 미리 뭔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좀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만들기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 탐방도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서 화상회의나 뭐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그런 매체들이 아주 발달돼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들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현장 탐방을 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은 유의미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해설가 중심, 교육자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앞으로의 활동은 자기 주도적, 즉 학생들, 학습자가 스스로가 탐구하고 그 탐구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적 효과를 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 대상 중에는 어린이나 노인들은 사실 핸드폰이나 또는 이런 온라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요즘 검역을 할 때, 즉 우리 확진자 검사를 할 때 드라이브 스루를 하듯이 자동차로 와서 자동차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돌아서 다시 또 검증받는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예전에 야외에서 또는 현장에서 또는 직접 만나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제약이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여러분들이 지혜로 슬기롭게 좀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영상을 기획한다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분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사실은 지루하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영상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영상을 만든 것이 좋고 특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건들을 고려할 때 40분 이상을 넘는 영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좋은 영상들, 뭐 예를 들어서 뉴스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기존의 세바시와 같이 좋은 의미 있는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짧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3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 연결해서 뭔가 임팩트 있게 중간중간 이렇게 그 징검돌처럼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영상을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설명회에서 이런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에 대한 강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올해 1년 내내 우리 학생들이랑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는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는 코로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환경교육은 현장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런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영상들, 또 좋은 온라인 수업 방식들 또는 그런 콘텐츠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봉착돼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여러분 잘 아시죠? 긴 장마, 비도 많이 왔잖아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이건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선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제 생태적 감수성도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 환경 안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는 지구의 이런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구의 앞날이, 지구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환경교육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